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누가 저 집에 시집 올지 몰라도 정말 탐나는 신랑감이야.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말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는 처녀는 복을 타고난 거라니까. 얼마 뒤 어머니는 이웃마을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새색시도 신랑 못지않게 착하고 이쁘네. 손을 보니 살림솜씨도 야무지겠는걸? 정말 천생연분이야.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 내외는 어느 부부보다 금슬이 좋았다. 그런데 아들 내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던 듯 드러내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한 손으로 빨래를 넣으며 대답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진 걸 보니 시어머니 흉보느라 대충대충 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는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느냐고 혼을 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점 야유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밥을 듣다가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밥풀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꽃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 감히 어른도 먹기 전에 밥을 훔쳐먹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치깽이를 집어들고 상정없이 며느리를 때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미안하오 부인,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부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밥풀이 놓여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넋을 꽃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여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어린 딸 셋이 살고 있었다. 여자들만 사는 집이지만 집안이 넉넉하고 어머니가 살림꾼이라 딸 셋을 부족함 없이 자랐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세 딸은 어엿한 처녀가 되었다. 이제 너희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장성한 딸들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곱게 키우던 딸들이 시집 보내려니 못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먼저 큰딸을 시집을 보냈다. 어머니는 큰딸을 부족함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집 가서도 어머니께 잘할게요. 둘째 딸과 막내딸도 시집을 갔다. 어머니는 둘째 딸과 막내딸에게도 재산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고 집까지 팔아 살림살이도 장만해 주었다. 가진 것을 탈탈 털어 주었지만 딸들에게 주는 것이라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세 딸이 모두 시집을 가자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떠난 딸들을 아쉬워할 뿐 다른 것은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차차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백발 할머니가 되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고 허리마저 구부러져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더욱 가난해져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다.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할꼬. 며칠 동안 고민하던 어머니는 결국 큰딸에게 가기로 했다. 사돈집에 군 식구로 얹혀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발걸음을 문내 무거웠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많이 늙으셨네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큰딸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음 얼마 동안 큰딸은 어머니를 꽤 잘 모셨다. 맛난 음식도 해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큰딸의 요성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가시지 않자 큰딸은 차츰 짜증을 냈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신담? 정말 속 터져 죽겠어. 큰딸은 내놓고 어머니를 구박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구박을 받자 서러움에 복받쳐 몰래 울었다. 세상에나 낳아주고 길러준 제 어미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큰딸네 집에서 나와 먼 길을 걸어 둘째 딸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난 둘째 딸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둘째 딸 역시 처음에는 맛난 음식을 차려주며 어머니를 잘 모셨지만 그 호효성이 얼마 가지 않았다. 며칠 뒤 가실 줄 알았던 어머니가 영 가실 생각을 하지 않자 둘째 딸도 짜증을 부렸다. 벌써 한 달째인데 여기 계시네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둘째 딸네 집에서도 나오고 말았다. 두 번씩이나 딸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자 서러움이 밀려나왔다. 마침 그때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라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이고, 못된 것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뿐인 어머니를 이렇게 부재자 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눈보라 속을 걸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막내딸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막내딸은 세 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고와서 몇 번이나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접어들어 산 너머에 있는 막내딸 집으로 향했다. 아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는 그만 눈길을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막내네 집이 보이는데 일어설 수가 없구나. 조금만 가면 되는데. 얘야, 막내야. 어머니는 산 아래에 있는 막내 집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기운이 빠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얘야, 막내야, 막내야. 어머니는 눈밭에 쓰러진 채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다. 한편 막내딸은 목이 빠지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둘째 언니네 집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다. 왜 이리 안 오실까?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막내딸은 한방눈이 내리는 쌀이면 밖에서 동동거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직접 나가봐야겠어.
동구 밖으로 달려 이내 산길로 접어든 막내딸은 산길 저 앞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어머니. 막내딸은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막내딸은 차가운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는 채 엉엉 울었다. 막내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산길에 그림자처럼 깔렸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양진바른 산에 묻어들였다.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지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어느 봄날, 막내딸은 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 이게 무슨 꽃이지? 무덤에서 막내딸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 꽃은 할머니가 허리를 구불고 저 마을을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또 꽃에 덮인 흰 털은 마치 어머니의 하얀 머리털과 같았다. 그 뒤로 이 꽃은 해마다 무덤 주변에 무더기로 피어났다. 이 꽃을 본 사람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딸을 그리워하다 죽은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된 거야. 이런 일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다.